됐어. 학교를 졸업하고 마땅히 갈 곳이 없어 가족의 보살핌에 의존해야 하는 성인 중증 장애인. 사회로 나가지 못한 채 온전히 가족의 부담으로 떠넘겨지는 중증 장애인과 가족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확인해 봤습니다. 부산의 한 주택가. 예, 혹시 사랑의 가족에 제보 주신 분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제보드린 하인자라고 합니다. 잘 잤어? 돌 무렵 뇌병변 장애를 진단받은 딸 인정 씨는 온몸이 뒤틀린 채 굳어서 움직일 수 없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소리내어 말을 할 수도 없고 혼자서는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태의 딸. 고개조차 돌릴 수 없어 늘 한쪽 방향으로만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정성껏 돌봐도 욕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수시로 사례가 들리고 경련을 일으키는 딸 때문에 엄마는 24시간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그 곁을 지킵니다. 저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갈 데가 없어요. 체중증은. 그래서 저희 중증장애인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가족들은요. 과연 언제까지 얘들을 케어가 가능할지 그게 걱정이고 마음이 아프죠. 저희들도. 아들은 가정을 꾸려 일찌감치 독립했고 9년 전 남편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딸 인정 씨를 돌보는 일은 엄마 하영자 씨의 몫이 됐습니다. 가장 신경 쓰는 일과는 바로 아침 식사 준비. 제대로 씹어 삼키지 못해 딸의 영양 상태가 늘 걱정입니다. 잘못 삼키거나 하면 또 기도로 넘어가고 씹는 것도 힘들고요. 덩어리가 들어가면은 목이 맥혀가지고 다 올려요. 때문에 인정 씨는 영양제가 포함된 이유식을 병원에서 처방받아 함께 먹여야 합니다. 갑시다. 모든 음식은 소화가 잘 되는 종류로 준비하고 씹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으깨서 넣어줘야만 하는데요. 지난 37년 동안 매일같이 해온 일. 하지만 딸의 장애 때문에 매번 수저를 넣는 각도와 타이밍에 집중해야 합니다. 실수는 딸을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힘을 빼야 돼. 실제로 익숙하지 못한 활동 지원사가 왔을 때 한 끼도 먹지 못한 채 엄마가 오기만을 기다린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걷는 것까지는 바라지는 않는데 휠체어를 앉아서 타는 애들은 참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자기 손으로 밥을 떠 먹을 수 있어서 참 좋겠다. 저것만큼만 돼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 해요. 따라갈 사람. 몸무게가 30kg도 되지 않는 작은 체구의 딸이기에 그나마 아직까지는 자신의 손으로 돌볼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버거워집니다. 활동 지원 제도가 있지만 하루 평균 6시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24시간 도움이 필요한 딸에겐 턱없이 부족해 평소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손. 아이고. 혈압이 높고 관절이 좋지 않은 하영자 씨의 경우 자주 병원에 치료받으러 가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활동 지원 시간을 가능한 아껴둔다고 합니다. 자, 아이고 허리야. 대부분의 중증 장애인들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기저귀를 사용하는데요. 기저귀 말고는 답이 없어요, 인생에는. 오전 내내
딸을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엄마는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하는 인정 씨는 일반 휠체어에 앉을 수 없어 누워서 탈 수 있는 침대형 휠체어를 이용하는데요. 가자. 복지관 갑시다. 오늘은 일주일에 한 번 인정 씨가 외출하는 날입니다.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잖아. 어디 나가시는 게 있어요? 내병면 복지관에 재활 프로그램 하러 갑니다. 오늘. 나, 어이씨.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가 있지만 인정 씨는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부 구조상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인정 씨와 같은 중증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영자 씨는 딸을 위해 운전을 배우고 승합차를 구입했다고 하는데요. 인정 씨의 경우 이렇게라도 이동할 수 있어 다행이지만 그럴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 중증 장애인들의 경우는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4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부산 뇌병변 복지관. 국내 뇌병변, 뇌성마비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은 단 4개뿐. 부산에서는 이곳이 유일한데요. 하영자 씨가 힘들게 딸을 옮겨 왕복 1시간 30분씩이나 걸리는 이곳을 와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중증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 수가 절대 부족한 현실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벼룩나무가 너무 이쁘게. 셋. 인정 씨는 주 1회 1시간 30분씩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하나, 둘, 세게. 그나마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행운이라고 합니다. 우와. 중증 장애인들이 학교 다닐 때는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졸업하라고 나오면 저희 애들은 솔직히 할 만한 데는 더더욱 없고요. 집에 돌아온 후에도 하영자 씨의 일은 끝이 없습니다. 외출로 땀 범벅이 된 딸을 목욕시키는 일이 급선무인데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중증 장애인은 활동 지원사를 부르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활동 지원사를 쓸 때에 일단 애가 심하니까 편견으로 응대 해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가겠다고, 못 하겠다고. 그리고 또 대화 안 된다고 가버리고. 이처럼 중증 장애인들이 활동 지원사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이유는 노동 강도에 비해 열악한 처우와 이로 인한 활동 지원사의 부족 때문입니다. 2019년 기준 활동 지원을 신청한 장애인은 8만 6천여 명, 반면에 활동 지원사는 7만 8천여 명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중증 장애인 돌봄은 다른 장애인 활동 지원에 비해 노동 강도가 높은데도 가산 수당이 고작 시간당 1,500원에 불과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돌봄 지원 시간과 활동 지원사. 공백을 메우는 것은 오로지 중증 장애인 가족들의 몫입니다. 심해가지고요. 제가 혈압이 있다 보니까 쓰러지거나 내가 먼저 가는 일이 생긴다면 며칠씩 방치돼 있을 수도 있겠고 혹시 시간을 다 써가지고 이제 둘이 있을 때 그런 걱정이 한 번씩 들더라고요. 힘 많이 인정 씨가 수년 전 장애 돌봄 지원 심사를 받은 후 처음 책정받은 활동 지원 시간은 118시간. 턱없이 부족한 시간에 지원을 더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엄마가 젊어서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더 받아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얘를 독거를 만들으래요. 그래서 누워있는데 제가 누워서 아무것도 못 하는데 어떻게 독거를 만듭니까?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요. 독거를 만들면 시간 더 줄 수 있습니다.
매달 중증 장애인들이 제공받는 돌봄 지원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봤습니다. 평균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시간이 120시간 전후예요. 그런데 혼자라는 것은 독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최고가 480시간 있는데 가족이 있으면은 한 150시간 뭐 그 정도 받으면 많이 받는 거예요. 중증장애인에게는 너무 부족한 시간이라서 가족들에게 그 돌봄의 책임을 전가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런데 뭐 다 줄 수는 좋겠지만은 또 국가 예산이라는 게 정해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판단이 됩니다. 가족이 있으면 하루 평균 4시간에서 5시간,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들에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인데요. 그러다 보니 고통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의 극단적 선택 비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3배나 더 높습니다. 40세 이후에는 중증 장애인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실제로 진짜로 갈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의 정책, 그게 중고령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이 지금 현재 중고령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조례도 하나 없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교통지원 제도가 지금보다 대폭적으로 증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1g도 저는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저희도 대폭적으로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힘을 실어가지고 기재부 요구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아직까지 충분치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하고요. 그게 한 번에는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좀 양해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상 단계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영자 씨와 같은 중증 가족에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이 장애인을 돌보는 경우 돌봄 활동을 인정해주지 않아 생계 활동과 장애 가족 돌봄의 이중 고통에 시달려온 문제입니다. 마침 이 문제와 관련된 반가운 소식이 들려 직접 확인하기 위해 국회의원 회관을 찾았습니다. 바로 지난 7월 발의된 중증 장애인 가족의 활동 보조인 인정 법안입니다. 한 사람의 이 중증 장애인을 위해서라도 그 중증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가족한테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의존하는 돌봄은 중증 장애인 가족들의 삶과 복지가 희생이 되어야 하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을 찾아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특히나 성인 중증 장애인 가족 여러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복지 혜택을 과감하게 늘려야 합니다. 중증 장애인 여러분들께서 서비스 이용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확대를 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활동 지원사 여러분의 숫자, 복지관의 숫자, 그리고 센터의 숫자 모두 획기적으로 늘려가야 할 것입니다.